수이다. 그래서 명제는 이제 특별한 조건 없으면 이제 실수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일 거고, 필요하면 이제 복소수까지 제한을 이렇게 확장시키면 그런 특별한 조건들은 이제 붙을 거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문제가 조건 명제라 무엇인지 서술하라고 되어 있고, 이 조건 명제라는 건 명제 함수라는 얘기인데, 이거 조건 명제는 다른 건 아니고 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입니다. 말 그대로. 명제는 명제인데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 얘를 조건 명제다라고 하고, 자, 명제니까 뭐 있어? 뭐뭐이며 뭐뭐이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조건 명제. 그럼 봐봐.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조건은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실수를 배울 때도 그랬잖아. 허수를 배울 때도 제곱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도 있지만 하다 보니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는 거야. 그럼 걔네들을 우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수지만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있다라고 가정하자 하고 만들어낸 게 허수단이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 명제도 보니까 조건이 더 많아. 명제보다 참이 되는 경우보다 참도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얘네들만 잘만 갖다 쓰면 참이 되는 명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모아서 하나의 참이 되는 명제를 만들거나 또는 거짓이 되게 하는 명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조건 명제야.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이 만나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주는 게 조건 명제입니다. 그래서 쓸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조건 명제는 분명히 문장이 만들어지기를 두 개의 조건으로 명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P이면 Q이다의 꼴로 만들어지게 되고, 자, 이때 요 앞에 오는 뭐뭐 이면에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정이다라고 하고, 뒤에 오는 이다 앞에 오는 부분을 결론이다라고 약속. 그래서 이제 이 조건 명제를 보고 뭐 할 거냐면, 자, 조건 P, 즉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참이야. 일단 가정이 참이야. 가정 부분에 해당하는 조건이 참이면 과연 뒤에 오는 결론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얘가 참일 건지 거짓일 건지, 그럼 여기까지도 참이면 이 주어진 조건 명제는 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거짓일 거야. 그래서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다시 한번 나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할 때 매번 글씨로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P이면 Q이다.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자, 이렇게 화살표 하나로 가정에서 결론으로 화살표를 줄 거야. 근데 얘가 참이 되면 보통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중 화살표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참인지 결론인지 아니 거짓인지 아직 판단 안 됐기 때문에 뭐뭐이면 뭐뭐이다, P이면 Q이다의 꼴로 나타내면 이 화살표 하나로 기호를 나타낼 거고, 그래서 자, 요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자,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변수에 대해서 조건 뒤에 오는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 Q에 참과 거짓을 이제 판단한다. 그래서 자, 얘가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이제 얘가 참이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쓰자. 기호가 이중기호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될 거고, 얘가 거짓이 되면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했던 것처럼 아니다의 꼴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명제를 만들어냈으면,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냈으면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잖아. 이제 참과 거짓을 만들어낼 건데, 참이 되는 것과 거짓이 되는 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P이면 Q이다의 걸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냈으면 얘가 참인 명제가 될 건지 거짓인 명제가 될 건지 확인을 할 건데 이제 먼저 적기 전에 진짜 원초적인 예로 이거야. P가 이거거든. X는 4의 배수야. 자, 2의 배수이다. 그럼 요 자체는 조건입니다. 근데 얘의 진리집합은 그러면 2, 4, 6, 8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 다음에 Q는 X는 4의 배수이다로 쓸 거야. 그러면 이 진리집합은 예를 들어서 4, 8, 12 이렇게 쓸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건 명제를 하나 만들 건데 P이면 Q이다가 참일 건지 Q이면 P이다가 참일 건지 이제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일까 거짓일까 이거야 화살표 방향이. 자,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기 끄덕이면 안 돼 지금.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게 참이야? 가정이 참이야 일단.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들어놨어 일단. 그 X가 결론에 해당하는 저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지 보란 얘기야.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다.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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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꼭 끄덕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 참이야? 거짓이야. 아닌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 이 때문에 그래. 이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6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러면 이렇게 참이 안 되고 거짓이 되게 하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발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제하다 보면 발레를 찾으라고 해 한 번씩. 자, 이걸 발레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생각해봐. 이제 반대로 생각해봐. Q이면 P야. 그러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참이야. 그럼 우리가 잘 봐봐. 집합이라는 걸 배웠고 명제는 집합에서 넘어오는 개념이라 그랬어. 잘 보면 P에 해당하는 저 집합은 Q에 해당하는 집합을 봤을 때 집합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Q의 원소에 지금 포함이 돼? 안 돼? 속해 안 속해? 안 돼. 2, 6, 분명히 10 이런 애들 나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이 안 돼. 근데 저 결론은 반대로 Q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집합 P에 돼. 그럼 결국은 방금 봤을 때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었지만 Q이면 P는 참이 된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보고 판단을 하냐? 포함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돼. 가정이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이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에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포함이 돼버리면 참이야. 근데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에 포함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그 명제는 주어져 있는 조건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근데 이런 경우가 명제에서는 지금 많아. 그래서 명제는 명제냐 거짓이냐를 찾는 것도 1번이고 그럼 참인 명제를 찾는 게 2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왜냐면 거짓말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참인 사실 가지고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참인 명제를 반드시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참이 되는 명제를 찾는 방법이 방금처럼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결론에 포함되었을 때만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포함관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포함관계. 자,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예로 얘기를 해준 거고. 예? 그럼 이거를 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뭘로 확인한다? 진리집합에 그래서 명제의 참과 거짓을 조건 명제입니다. 조건 명제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그래서 자, 조건 명제가 참이면 P이면 Q가 참이라면 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된다?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리집합 만드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감으로 해서 되는 게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반드시 이제 거짓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진리집합 찾는 거를 조금 연습하세요.
자, 가정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가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의 진리집합이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포함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모든 원소가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을 전부 다 참여되게 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이 바로 포함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조건명제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된다. 자, 그래서 포함관계를 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우리 이제 포함관계는 다 했으니까 자, 여기가 결론의 진리집합이고 자, 요 안에 가정의 진리집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근데 자, 거짓이 되는 얘들이 있단 말이야. 자, 얘가 결론이고 얘가 가정입니다.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참이야. 근데 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는 이유는 가정에 해당하는 자리,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가 Q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발레를 찾는 부분은 차집합 부분에서 찾아주면 돼. 자, 요 자리 때문에 거짓이 된 거고 요 자리에 오는 애들을 들어가는 원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찾으라고 하면 발레를 찾는 자리야. 차집합에 해당하는 자리가 발레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그러면 조건 명제의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 보라고 했으니까 방금 했던 내용들 가지고 적어 볼게. 자, 진리집합 이제 P를 우리가 가정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진리집합 P의 원소이면서 누구의 원소가 안 되냐?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의 진리집합에 해당하는 Q의 원소가 아닌 원소를 찾는 거야. 즉 Q의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을 찾는다는 얘기고 위에서 적은 것처럼 이런 애들이 이제 바로 뭐가 되냐? 거짓이 되게 하는 발레. 즉 요 자리 Q의 원소가 P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가 아닌 원소니까 어느 자리? 순수하게 정말 P에만 있는 P차 Q의 원소에 해당하는 자리가 바로 발레. 그럼 여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전체 집합 필요하죠. 우리가 어디서 고비가 와? 공수원 할 때는 나머지 정리해서 고비가 한번 옵니다. 그 다음에 공수투 할 때는 도형은 그런대로 할만 했는데 명제랑 집합 오면서 고비가 한번 와 살짝. 명제에서 이제 살짝 어려워진다 느낌이 와가지고 명제에서 한번 살짝 뒤에 쪽에서 또 복잡한 내용들이 조금 살짝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좀 고비가 와. 잘만 넘어가면 돼 명제 단어. 개념을 좀 제대로 잡아놓으면 명제는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자, 요 자리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바로 발레에 사용되는 원소. 자, 요 자리가 발레에 사용되는 원소들이야. 자, 그럼 7번 보면서 이제 참과 거짓을 확인해 볼 건데 우리가 일일이 집합기호로 쓰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진리집합의 형태가 되는 모양을 찾아놔. 다시 말하면 가정은 가정대로 결론은 결론대로 주어져 있는 저 문장들이 참여되게 하는 애들을 정도는 찾는 걸 연습을 해보라고. 집합으로 일일이 표현을 못하면 7번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하면 돼? 포함관계 이용하면 돼. 그 수직선 이용하면 되죠. 그럼 얘랑 관계에서 들어갔을 때 막 진리집합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 조건제시법으로 x바 해가지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제 요런 애들이 진리집합이 되는데 얘네들은 포함관계 성립하죠. 보면 바로 수직선상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고 P이면 Q이다가 뭘로 참인 명제로. 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진리집합으로 쓰면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2번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x하고 y가 0이기 때문에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야. 그 다음에 Q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x하고 y가 지금 실수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끼리 더해서 0 되려면 둘 다 0일 때밖에 없어. 그러니까 x도 0이고 y도 0인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고 그러니까 이 포함 관계 자체가 얘는 순서상으로 쓰면 이거야. x가 0이고 y가 뭐 0이 아니 이렇게 써지겠지. 0일 때 0이 아닌 수가 올 수 있고 0일 때 0이 아닌 수가 올 수도 있고 둘 다 0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원소들을 쓰는 거 연습해보고 따라서 얘네들은 거짓이겠지. 가로 2번 같은 경우는 P이면 Q에다가 거짓이 명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뭐냐면 x 더하기 y하고 x 플러스 y의 절대값이 더 커져. 그럼 x 플러스 y하고 x 더하기 y의 절대값이 더 클 때는 언제일까? 둘 다. 둘 다 음수일 때 성립하죠. 어차피 왜 좌변은 항상 뭐야? 양수란 얘기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근데 x 더하기 둘 다 부호가 같긴 한데 둘 다 양수가 되면 이때는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지? 자,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는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 안 되는 경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결론에 해당하는 q 자리 보면 x하고 y의 곱이 0보다 작아. 그럼 얘네들은 이거잖아. x가 0보다 작으면 y는 0보다 클 거고 x가 0보다 크면 y는 0보다 작을 거야. 그러면 이 부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그러면 이거는 P이면 Q에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P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가정에서는 둘 다 음수일 때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도 성립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짓이 되는데 그 반대가 누구 때문이냐? 둘 다 부호가 서로 같을 때가 있어. 언제? x가 마이너스 3이 되고 y는 마이너스 2. 여기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고 거짓인 명제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진리집합 P가 뭘로?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로. 근데 Q의 경우는 진리집합이 얘를 인수분해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고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고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가 성립하기 때문에 Q의 진리집합에 해당하는 자리는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2야. 그럼 이런 경우는 포함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4번의 경우는 참인명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보라고 하는 거야. 써보라고. 써봐보라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자, 아까 했지. 이제 진리집합인데 이미 이 문장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집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명제끼리 뭔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럼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는의 의미가 나오면 집합끼리의 연산에 뭐 하란 얘기하고 똑같아. 합집합 하란 얘기하고 똑같고 그리고 라는 말이 나오면 진리집합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의 연산을 하란 얘기고 또 not Q라고 하는 건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여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집합하고의 연산. 자, 집합 P부터 적어보면 8번에서 P는 조건제시법으로 X바 해가지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일 거고
자, Q는 X바에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not Q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니까 X바하고 X는 뭐라고 써주면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또는 물론 X는 2보다 작다가 Q의 여집합이 되죠. 아, 내가 잘못 쓰지 않았나? 그치, 미안. 이렇게 돼야 맞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자, P 또는 Q니까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합집합으로 집합끼리의 연산이기 때문에 P 합집합 Q의 형태로 쓸 수 있고, 따라서 수직선으로 표현해도 되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4가 있어? 볼펜으로 했어? 혹시 전부 다? 볼펜으로 했어? 아니야, 인필로 했어? 미안해, 나 4를 2로 봤어. 미안해, 진짜로. 어쩌지, 미안해서. 나 진짜 미안. 나 정말 생각도 못했네. 어쩌지? 어쩔까? 왜 2라고 생각했지? 송우야, 너는 알고 있었지? 너는 알고 있었지? 내가 잘못 쓴 거를. 수직선을 안 보고 아, 그랬어. 아이고야, 어쩌냐.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P이고 Q이기 때문에 집합 P와 진리집합 Q 사이에서의 교집합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3번은 P 또는 낙Q이기 때문에 P와 Q의 여집합의 합집합 연산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누구보다 2보다 크다. 합집합이기 때문에 P에 있거나 P의 원소이거나 Q의 여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아, 포개어져서 좀 헷갈린가 그림이? 자, 9번입니다. 9번은 전체 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주어져 있고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P, 라지 P와 라지 Q와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P 합집합 Q는 P이다. 자, 집합의 연산에서 합집합했을 때 두 집합의 연산 중에 결과가 둘 중에 하나의 집합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한다? 포함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P 합집합 Q가 P란 얘기는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 그렇지. Q가 P에 포함된다. 이 말은 곧 Q는 P의 부분 집합이다. 그 다음에 Q and R입니다. Q와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는 얘네들이 서로서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연산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뭘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해서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표현하면 찾아보면 더 금방 빨리 포함관계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 집합 사이에서 관계도 확인할 수 있고 자 Q가 집합 P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포함되고 있고 그 다음에 Q하고 R 사이에서는 교집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포개어지지만 않으면 돼. R은 Q와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되지. 그래서 P 그리고 Q는 P의 부분 집합 그 다음에 R 사이의 관계 Q하고 R하고 집합 P의 관계가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P하고 R은 교집합 얘네들이 서로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맞는 건 이제 확인하면 자 Q가 P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하니까 Q이면 P이다는 참이죠. 포함관계 성립하니까 두 번째 R이면 not Q라고 되어 있어. 그럼 진리집합으로 보면 돼. R이면 not Q란 얘기는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자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포함관계 성립하네. 그럼 이것도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P이고 Q니까 그 집합의 연산으로 보면 돼. P와 Q의 교집합이 누구의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P와 Q의 교집합은 Q야. 그죠? 포함관계니까. 그럼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포함돼? 그럼 이것도 참이고. 자, 그 다음에 P이고 R입니다. P이고 R이면 P하고 R의 교집합이 누구의 Q의 여집합에 포함되네. 그럼 얘도 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P 또는 Q인데 Q가 P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P가 나올 거고 얘지 P하고 Q의 합집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집합 P가 나올 거고 그럼 집합 P가 R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냐? 안 되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거짓이다. 그래서 참이 아닌 거는 몇 번이냐? 5번이다.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10번입니다. 자, P and Q랑 P와 Q를 부정하는 방법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이쇼. 그러니까 조건문 상태에서, 조건인 상태에서, 조건 명제인 상태라든가 조건 문장인 상태에서는 부정하는 게 어렵잖아. 그럼 그럴 때 뭘 이용하라는 얘기야?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그러면 P and Q야. 자, 얘를 부정을 하래. 그럼 어떻게 쓸 건지 보자.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들어가면 조건 P와 조건 Q의 진리집합 사이에서의 교집합인데 얘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집합하고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결과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합 Q의 여집합으로 바뀔 건데
얘를 다시 한번 뭘로 바꿔주면 돼? 이제 조건으로 바꿔줘. 그럼 P의 여집합이니까 뭐야? 집합 P가 아니다. 그럼 조건으로 바뀌면 not P를 뜻할 거고, 그럼 Q의 여집합은 not Q를 뜻할 건데, 합집합이니까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돼? 또는으로 바뀌지. 그러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그리고를 부정하는 건 또는이 된다는 얘기라니. 반대로 생각하면 또는을 부정하는 건 그리고가 되지. 그럼 얘는 P의 여집합이니까 not P, Q의 여집합이니까 not Q. 그리고 교집합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접속사는 뭘로? 그리고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고와 또는은 서로 부정하는 의미라는 거. 자, 11번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구나. 자, 진리집합하고 조건에 쓰는 알파벳 대문자하고 소문자 구분해서 써야 되고, 자, 11번은 모든과 어떤입니다. 모든의 의미는 뭐라고 하면 생각하냐면은 올이야, 올. 하나도 빠지면 안 돼. 단 한 개도, 1억 개가 있으면 단 한 개도 거기서 빠지면 안 돼. 1억 번째에서 빠져서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모든의 의미는 얘를 의미하는 거고, 어떤의 의미는 썸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 몇 개만 있어도 돼, 그 말이야.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이란 얘기는 하나도 빠짐없이고, 어떤 애들은, 어떤이라는 말은 다 안 되는데 안 되다가 마지막 1억 번째에서 참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어떤이라고 해.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 그래서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정확한 의미는, 자, 모든 X에 대하여, 자, 조건 PX의 부정은 어떤으로 바뀝니다. 어떤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그러니까 not P로 바뀌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자, 모든이라고 했잖아. 자, 모든이라고 했잖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라고 했어.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X가 참여돼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여되면 하나도 빠짐없이잖아. 그러니까 참여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 자체가 뭐하고 똑같아져야 돼? 전체 집합하고 같습니다. 모든의 의미가 참여되려면 이 PX의 진리집합이 누구랑 같아야 된다? 전체 집합이하고 서로 같아야 돼. 자, 그 말은 곧 무슨 말하고 똑같다. P를 부정하게 된 게 결국은 공집합이야. 진우야, 듣고 있지? 그리고 얘는 P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면 되고. 자, 2번입니다. 반대로 어떤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과 모든이 헷갈리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줄 거니까 의미의 차이가, 그럼 마찬가지로 이 어떤 X에 대해서 라는 말이 있을 때 얘가 참이되게 하려면, 자, 어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참이되려면 진리집합이 뭐만 아니면 되냐면 공집합만 아니면 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진리집합을 막 찾았단 말이야. 참이되게 하는 걸 찾았어. 근데 계속 안 돼. 안 되다가 한 1억 번째쯤에 찾았어. 한 개를 딱 찾았어.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얘가 참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집합만 아니면 되니까 얘는 참이야. 근데
모든이라는 말은 뭐 9,999만 9,999번까지 참이었어. 근데 1억 번째 딱 됐는데 거짓인 게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오네. 그러면 요 문장에 대해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게 모든 거 어떤 애 차이점. 얘는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 그럼 얘는 부정하면 뭐가 되고 얘가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차이점은 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되냐면 모든 부정을 구하라 그랬네. 자, 부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정할 거기 때문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x제곱이 x보다 크다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x제곱은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자, 참인지 거진지 확인해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x 이항시켜서 0보다 작거나 같은 x가 한 개라도 있는지 보는 거야. 진리집합을 찾기 위해서. 그럼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실수는 어쨌든 무수히 많잖아.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실수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거 아니야. 그 말은 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은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란 얘기야. x제곱이 x제곱보다 x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x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 이 문제. 진리집합 자체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참이다. 자, 임의의 실수라고 했을 때 임의라는 얘기는 모든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부정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x는 누구밖에 없어? 0밖에 없죠. 그러면 이 진리집합에 0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네. 따라서 공집합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참이 되는 거야. 자, 3번은 자, 어떤 에 대해서 부정할 거기 때문에 모든 실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x제곱 플러스 3이 0이다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0이 아니다야. 참이야 거짓이야? x제곱 플러스 3은 x가 지금 실수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 3만큼 더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3은 항상 0보다 크겠네. 왜냐면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단데 양변에다 3을 더하면 x제곱 플러스 3은 3보다 크거나 같아진 거고 3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0은 0이 아닌 실수는 존재한데 이 전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이니까 실수 전체 집합이 된 거잖아. 아까 말했지 모든의 의미가 참이 되려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하고 같아야 돼. 그럼 x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 자체가 실수 집합이란 말이야. 근데 걔가 이 진리 집합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집합 이유하고 같아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되고.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x-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x가 존재한다. 자, 정리시키면 얘를 부정하는 거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x-2는 0보다 작다. 자, 그리고를 부정하니까 또는이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자, 얘는 이렇게 되죠. x가 2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x가 루트 2보다 작아. 그럼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합집합 시킨다고 해도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은데 하나는 누구보다 작아? 2보다는 작아. 그럼 얘를 합집합 시켜도 여기밖에는 안 돼.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실수 전체가 이 진리집합이 돼야 되는데 2보다 크거나 같은 방향이 전부 다 빠졌잖아. 수직선상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전부 다 빠진 거야. 그럼 결국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이 실수 전체집합과 같지 않은 거지. 전체집합과 달라졌기 때문에 얘는 참이 아니라 뭘로 들어가고 거짓하고 나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x가 존재한다니까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실수 x가 저 범위 안에는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를 부정한 게 모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이 전체집합 U하고 같이 실수 전체집합과 달라졌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4번은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라고. 됐죠? 모든과 어떤의 차이점 구분됐죠? 일단 여기까지